네, 선생님. 예, 예. 네, 개묘년 상반기 예. 토끼띠 운세 여자편입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25세 김효생 여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는 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각, 이사, 이동, 대기라죠.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사하셔도 되고요. 매각을 하고 싶다, 매입을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뭐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부모님이 딸내미 앞으로 이제 해놨던 경우가 있고, 딸 앞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분양을 받는지 뭐 분양을 받든 청약을 하든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이 일이 이제 잘 풀리죠. 더군다나 귀인 운도 있고 횡재수도 있거든요. 이런 운에는 로또 복권 같은 거 사면 당첨될 확률도 많거든요. 운은 엄청나게 좋긴 좋은데 아주 큰 대운은 아니더라도 운은 그래도 좀 좋죠. 좋으니까 계획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도 일은 잘 풀릴 거예요. 전 이제 작년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이 이제 쉽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언니하고 동생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형부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일이 잘 풀리고, 직장 내에서 부모 불미스럽거나 직장이 불편했거나 그런 부분도 잘 될 것이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공부하셔도 되고요. 진로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가, 저거다 그럼 하도 될 것인가, 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얼굴에 성형하고 싶다, 문신하고 싶다, 보톡스 맞고 싶다, 뭐 그 다음에 뭐 지방 흡입까지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남자를 알아서 임신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를 만나서 또 동거하다가 애를 낳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살다가 갈라서거나 이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년에 남자를 알게 되면은 이제 풍파가 많죠.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인생이 파란만장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은 30살 넘어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직이 잘 안 돼서 고민했었어요. 그럼 취직도 웬만하면 잘 됩니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학업 쪽으로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도 좋고요. 언론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 쪽이나 건설 쪽이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 쪽이나 이런 쪽도, 의사 선생님을 한다든지 간호사를 한다든지 간호를 한다든지 복지 쪽으로 가도 좋고, 예체능도 잘 맞죠. 그런 쪽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되고 이민 가도 되고, 그렇지 않고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 아니면 볼일 보러 갔다 오고 싶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올해 출행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많을 수 있는 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직장에서 2022년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반기 때부터. 그래서 직장에서 못 견뎌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갈 확률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직할 확률도 많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밑그림을 잘 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고집이 세죠. 외통수 고집이죠. 이 고집 진짜 뭐 장난 아닌데, 고집 때문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잘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똥고집이 있거든요. 고집 때문에 상반기 때는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괜히 진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라.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가는 또 일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상반기일 때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요. 무슨 누가 보면 사춘기 때 마냥 신경질적일 수가 있는데 너무 웬만하면 신경질도 내지 마라. 왜? 운이 좋으니까, 운이 잘 풀리니까 괜히 신경질 내가지고 일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다가 일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 조심해라. 자, 건강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좀 보기보다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게으르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게으르지가 않거든요. 이 계묘생들이 쓸고 닦고 치우는 거 좋아할 수가 있고,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몸 씻는 거 너무 좀 예민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그러면 결벽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라. 왜? 본인이 피곤하니까. 뭔 본인만 피곤하냐? 주위 사람 다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자신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근데 남들이 볼 때, 야, 너 너무 깔끔증 떨어. 너무 그래. 너무 그래도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너무 지나친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기피증이 조금 있거든요.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있거든요.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병은 아닌데 어찌 보면 병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명 조심하시고, 비염 조심하시고, 축농증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지나칠 수 있는데, 특히 이분들은 이제 자궁 냉증 조심하셔야 돼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궁적으로 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병원 가서, 부인과 가서 검사해 보시고요. 피부질환, 특히 피부질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호흡기 쪽으로 환절기 때 기침을 많이 하거나, 축농증 때문에 콧물을 많이 흘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병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평생을 같이 가야 한다고 치지만은, 그래도 약을 먹다 보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37세 정묘생 여자분 운수는 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임, 매각, 분양, 청약, 이사, 이동 뭐든지 다 되죠. 길합니다. 이사하고 싶은 사람이 이사하셔도 되고요.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이직하도 되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 장사하셔도 되고, 동업은 좀 그렇고요. 집을 사고 싶다, 청약을 하고 싶다, 분양받고 싶다, 다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021년도에 무지하게 좋았냐, 무지하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저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 나아진다. 속골이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2023년도에는 좋아진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경기가 시끄러운데 그나마 이분들이 좋으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기분 좋을 거예요. 운이 잘 풀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장사나 사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장사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그대로 할래요,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임신을 만약에 했거나 애를 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임신을 하셨던 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그 두 부분을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라. 신경 쓰일 일이 있어도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도 좀 조절을 해라. 왜? 유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착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신경 쓰일 일이 있으면 조금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을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산 안 했으면 좋겠고, 애가 잘 안 들어서는데 더 안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죠. 자, 건강을 말씀드릴게요. 당뇨,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쓸개,
일맥슬개가 담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유방, 자궁 질환, 그 다음에 신장 이런 부분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궁 쪽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냉증이라든지 혹이 났다든지 부인과 가서 검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정묘생들이 예민해요. 까칠해요. 어찌 보면 병을 자기들이 키우는 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가 예민하냐. 그런데 그냥 조금 예민하다고 할게요. 뭐 건강이 최고니까. 그래서 병을 키울 수 있는데, 화병도 키울 수가 있고 소가리병도 키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전기 좋다고 좀 너그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을묘생 49세. 이분들은 운이 좀 나쁩니다. 1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홉수잖아요. 남자분들도 아홉수 때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집을 짓거나 뭔 창고를 짓거나 개축을 하거나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아홉수를 따지고, 산소하고 관련된 일이 있어서 아홉수를 따지는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녀 결혼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아홉수를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아홉수는 아홉수니까 좀 1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서글거리고,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아홉수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냥 아는 사이에 뭔가 같이 하기로 했다가 낭패를 당한다든지, 누가 뭐 해준다 하고 말로만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을 좀 많이 끓이겠죠.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뭐 장사를 했다, 사업을 했다, 그냥 그대로 그 스타일대로 가시면 되고, 뭔가 변화를 줘서 뭐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건 안 됩니다. 초상집 어쩔 수 없네요. 말씀드려야겠네요. 초상집도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고, 가시게 되면은 그냥 적당히 예만 갖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보면은 저도 웬만하면 근데 가라고는 하는데, 아홉수 때 갔다 왔던 사람들을 이제 이게 쭉 뽑아 보면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 생활을 하지만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홉수는 괜히 아홉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는데, 겪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급한 사람들은 아는데 어쩝니까,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아홉수는 좀 조심하고, 초상집도 웬만하면 조심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성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가긴 가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상을 당하거나 집안상을 당했을 때는 이제 입간 하간 안 봤으면 좋겠고요. 임신을 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자기 동생이 임신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임산부도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신랑 또는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일 수가 있다, 그래 이런 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쁘다는 건데,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땡땡이 치거나 그래서 뭐 경찰서 갔거나 이래서 속을 끓일 수가 있고, 신랑이 뭐 바람이 났거나 뭐 노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뭐 주식을 했는데 손해 봤거나, 비트코인 하는데 손해 봤거나, 아니면 카지노 가서 돈을 까먹었거나,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속을 끓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운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 갈 운도 들어와 있거든요. 경찰서를 가든지 법원을 가든지요. 자식 때문에, 특히 자식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애들을 좀 단돌이 잘했으면 좋겠고, 갑자기 아들내미 딸내미가 누군데 맞아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어느 부모가 속이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또 때렸어. 때렸으면 또 괜히 또 속이 안 좋잖아요. 미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하고 이제 싸움이 나죠. 그러면 잘잘못 따지지 말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재수가 들어옵니다. 화재수가 들어오는데 전기불이라든지 가스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전사고라든지 전기두전이라든지 특히 야외 놀러 가가지고 이제 뭐 질식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 좀 안 좋은 걸 당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화재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위장병, 머리 두통, 허리, 골반염, 다리 저림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골반염, 골반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반에 뭔가 안 좋아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좀 아프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고 병원을 키우지 말자는 얘기죠. 특히 이분들이 이제 밤길에 잘 넘어지거든요.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밤에 어디 가실 때는 후라시 같은 거, 랜턴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는 길이라고 아는 계단이라고 막 내려가다가 자빠질 수 있으니까 낙상수가 있으니까 특히 밤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묘생 61세 여자분들 말씀드릴게요. 운수는 조금 나쁩니다. 조금 나쁘죠. 많이 나쁜 건 아니고 조금 나쁘죠. 금전, 문서, 매매, 매임, 매각, 이사, 이동 이런 부분은 길하고요. 이런 부분은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이 이제 본인이 집을 얻어서 살아요. 집주인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집주인이야. 새들은 사람하고 옥신각신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투지 마시고 좀 싸우지 마시고 사전에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좋게 미리 먼저 얘기를 하시면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은 그때는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가 쪽이나 화류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는데도 뭐 술집을 운영한다든지요, 아니면 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한다든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비 끝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장사 끝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일 끝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웬만하면 참으시고요. 또 일하다 보면 부해가 나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승질 내고 깽판 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관제수가 따릅니다. 관제수가 아니더라도 관제 구슬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하고도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개묘생 이분들이 그런데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부해가 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은 상반기 때는 웬만하면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깽판 치지 마라. 뭐 깽판 칠라 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제수의 역입니다. 사주팔자에 돈은 참 많이 벌죠.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나가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벌기도 좀 많이 벌고 많이 만져봤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별로 돈이 없어요. 벌긴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벌긴 벌어가지고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노처녀도 있고 그 다음에 과부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많거든요. 그럼 혼자 살다 보면 그래도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 잘 하시고 금전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남편 복이 별로 없죠. 남편 복이 없다 보니까 일명 뭐 자수성가해야 한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 고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팔자가 뭐 그런 걸 어떡합니까? 또 그 중에 남편 복이 있어서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약간의 좀 남편 복이 없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그냥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5세에서 55세까지 큰 재난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45세에서 55세까지 큰 재난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사업체가 쫄딱 망했다든지 불이 나서 안 좋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신의 풍파거든요. 이분들이 좀 신기가 있죠. 신의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이제 인생사 풍파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에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그때 무렵에 이제 뭐 크게 다치다든지 그때 무렵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몸에 장애 아닌 장애가 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2023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아지니까 일단 우리 그때를 좀 바라봅시다. 자, 건강을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이 안 좋죠. 자궁에 염증이 있다든지 혹이 있다든지 혹을 드러낸다든지 자궁을 드러낸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이 젊어서는 그게 없었는데 57, 8세 가면서부터 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당이 오게 되면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단 말이죠. 한 병씩이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보다 좀 신병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 중반에서 50 중반 아니면 60 초반까지 그런 풍파를 겪죠. 그 다음에 보기보다는 조금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고, 그 다음에 화병이 많죠. 누가 좀 뭐 하면 뭐라고 좀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갑자기 화가 확 나죠. 그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러고 지금 가다 풍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를 내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묘생 73세 여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좀 안 올렸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지금 하고 있거든요. 73세 여자분 말씀드릴게요. 운수는 보통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무해무득하죠.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강, 이사, 이동, 집수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길합니다. 그냥 지금 이사를 갈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고민했는데 나 이 집구석에 살다 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몸만 아프고 막 짜증만 나고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이요. 그럼 이사하세요. 이사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면 그 집에서 그냥 살은 지 한 최소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 더 살아보고 10몇 년 살았거나 뭐 7, 8년 살았거나 뭐 아니 20년 됐거나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없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한번 이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나이 먹고 어딜 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또 사는 동안까지는 뭐 70살이 갈지 80살이 갈지 90살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리 바꾸는 것도 괜찮다. 근데 신묘생들이 금방 죽는 팔자냐 금방 안 죽어요. 아마 80 중후반까지는 가거든요. 못 가도.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한평생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덕이 없어요. 덕이 없다고 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자식들 키우고 내가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도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한테 효도하면 좋죠. 그 중에 조금 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이제 공을 들이면 좋은데, 뭐,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에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친절하게 잘해, 막 뭐든지 막 도와주려고 그래. 막 이분이 막 진짜 막 살살 녹을 정도 잘해줘. 다 계산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로 선의로 잘해주는 분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뭔가가 좀 낌새가 이상이야. 근데 잘해줘. 그러면 잘해주는 걸로 가고 돈을 빌려달라, 네 앞으로 뭐 좀 하자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속끓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친정 식구들, 이제 친정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친정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소식이 2023년도에 많이 들어오죠. 거기 가서 일을 보시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좀 힘들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시절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훨 좀 낫다. 훨 나으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고지혈증, 혈액순환, 손발 저림, 혈압, 이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손이 차고 발이 차고 몸이 춥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약 좀 드시고 웬만하면 병원도 빨리 쫓아다니면서 치료 받으시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숨이 차고 콩당콩당 거린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그 다음에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얼굴이 막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하면은 심장 쪽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